안녕하세요. 다산에듀 대표 전병실입니다.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? 여기 왼쪽에 수도꼭지가 있고요. 물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 아래로 중력에 따라 흐르지 않고 조금 이렇게 휘어지게 됐습니다. 이 왜 그런가 하니 이런 유리막대 같은 것을 제가 이 헝겊으로 비벼서 이제 정전기를 만들게 되었고요. 그러니까 정전기가 만들어진, 즉 대전된 어떤 막대기를 이렇게 물 가까이 놓으니까 물이 이렇게 휘어졌습니다.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?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? 이런 일이 생기게 되려면 우리가 일단 이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물분자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, 실제로 물이 과연 플러스와 마이너스, 즉 물분자가 이렇게 극성이 있는 것일까요? 여러분, 오늘은 바로 이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로 다뤘다면 오늘은 이 안으로 한번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할 이야기는 주로 분자 단위에서 이뤄질 이야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와 같은 궁금증이 어떻게 풀리는지 그 과정을 같이 보시죠. 일단 여러분, 우리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는 바로 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각각 이게 수소, 그 다음에 헬륨, 그 다음에 리튬의 원자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.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양성자라고 부르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기적 성질을 가지지 않은 우리가 중성자라고 이야기를 하고, 여기 노란색은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 전자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. 수소는 한 개의 양성자와 한 개의 전자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헬륨은 이 두 개의 중성자와 이 두 개의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전자는 우리가 어떤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이 원자 주변을 이렇게 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하죠. 반대로 이제 리튬을 한번 볼까요? 마지막 이제 리튬을 보시게 되면은 리튬은 세 개의 양성자와 그 다음에 세 개의 전자가 이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수소, 헬륨, 리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.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자 모형을 가지고 있을까요?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 모여 있는데 이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흔히 H2O라고 부르게 됩니다. H2O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? H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O가 한 개 있다. 여기서 H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수소를 이야기하고요. O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소를 이야기하죠. 즉 수소 두 개와 산소 한 개, 수소 분자 두 개와 산소 분자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물 분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물 분자의 특징을 이렇게 한번 전개해 보니까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네요. 이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요 가운데 있는 것이 뭐라고 할 수 있죠? 맞아요. O, 산소고, 요 바깥에 있는 이 두 개가 H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마치 이렇게 머리를 딱 중심으로 했을 때 양 갈래로 머리를 딴 모양처럼도 보일 수 있고요. 사실 조금 더 흡사하게 설명한다면 이런 분자 모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둘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. 여기가 산소고 이쪽이 수소를 설명하는 거죠. 어쨌든 산소 분자 하나에 수소 분자 두 개가 있는 것을 이런 물 분자의 모형으로 나타내니까 이런 것을 예전에 혹시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구조식이라고 해서 산소 하나에 수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보이는 산소와 수소의 결합은 양쪽으로 되어 있죠. 그때 요 각도를 우리가 결합각이라고 하는데 이 결합각이 한 104.5도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런 걸 우리가 이제
무극성 분자와 이후에 이제 유극성 분자로 나누게 되는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. 어쨌든 서로 180도, 즉 이렇게 양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각도가 180보다 작은 각도로 되어 있다.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 수소는 어떻게 원자와 전자가 구성되어 있을까요? 수소는 한 개의 양성자와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이루는 한 개의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반면 산소는 조금 다릅니다. 산소는 일단 양성자가 한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. 8개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8 숫자하고 플러스로 표기를 합니다. 그 주변에 이제 궤도가 2개 층으로 되어 있어서요. 이 한 개의 전자층이 있고, 파란색으로 제가 그려볼까요? 한 개의 전자, 그 다음에 또 한 개의 전자가 있는 첫 번째 층. 그러니까 2개가 위치하게 되고 그 주변에 총 6개의 전자가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6개. 그러면 이제 산소도 총 8개의 양성자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8개의 전자가 같이 있는 구조죠. 이제 이 규칙에서 우리가 하나 물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알 것이 있는데 바로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. 옥텟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8을 의미하게 되는데요. 8이라고 하는 것은 최외곽에 있는 것이 8개일 때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. 8개일 때 안정적이니까 지금 이것은 산소는 지금 몇 개죠? 6개여서 사실은 조금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산소와 수소가 이제 서로 만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? 수소와 산소가 만나게 되면은요, 산소 하나에 이제 제가 수소 하나를 더 여기다가 그려보겠습니다. 플러스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나가 있는 것이 자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제 수소가 2개 붙게 되는 경우죠. 이렇게 되면 8개의 양성자를 가진 산소 2개의 전자를 가진 첫 번째 층이 있고요. 그 다음 층에서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원래 6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수소가 이쪽에도 달라붙고 수소 전자가 저쪽에도 달라붙어서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.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? 제가 사실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서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리는 것 같은데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죠.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요. 제가 옥텟 규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총 8개의 전자가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했는데요. 원래 6개인 상태에서 각각 수소를 하나씩 더 데리고 오게 되면 이제 8개가 되어서 안정적이고 수소도 이제 산소와 함께 같이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 하나일 때보다 2개일 때가 더 안정적이니까 수소 입장에서도 2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산소 입장에서도 8개가 되어서 이렇게 다 안정을 찾게 되는 거죠. 이 상태가 되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 된 겁니까? 네, 맞아요. 바로 물 분자가 되는 겁니다.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나씩 같이 전자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. 맞아요. 이거를 서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고 이런 공유에서 뭉쳐지는 형태를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. 이 공유결합 상태에서는 조금 재밌는 상태가 있는데 바로 공유결합이 이루어지는 이 전자를 우리가 공유전자라고 부르게 되고 이렇게 이제 반대로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들을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딱 이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이 산소 있죠. 이 산소라고 하는 것이 수소보다 이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게 더 높아요. 그래서 이 사실 공유되는 전자가 누구 쪽에 더 가깝냐라고 물어봤을 때 산소 쪽에 더 가깝게 되고요. 그래서 산소 쪽에 더 가까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이 뒤에 있는 이 수소는 플러스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 플러스
를 가지고 있는 여기 수소 쪽은 전체적으로 플러스 극성을 띠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산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많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띠게 됩니다. 즉 이쪽이 아주 약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수소 쪽이 양의 전하, 그 다음에 산소 쪽이 음의 전하를 약간 더 띠게 된다는 거죠. 그럼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런 물 분자는 조금 더 살펴보게 된다면 여기가 산소, 그 다음에 이쪽이 수소였는데 전기적인 극성을 만약에 표기하게 된다면 여기가 산소 쪽이 마이너스, 그 다음에 수소 쪽이 좀 플러스에 좀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아까 요 이루는 각도, 우리가 결합각이 104도, 즉 180도가 아니라 조금 더 적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극단적으로 그리게 되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나타낼 수 있죠. 즉 이런 형태로 보게 된다면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여서 우리가 물 분자를 보기 쉽게 자 이런 모양으로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모양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? 제가 예전에 여러분 전자레인지를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.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물 분자가 있을 때 물 분자를 좀 이렇게 길쭉하게 배열을 했습니다.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게 됐고 이때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것을 가해줌으로써 이 물 분자를 진동시키게 되고 이 물 분자의 진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음식물이 데워지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 오븐,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의 동작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. 즉 이런 형태에 따라서 물도 이제 전기적인 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다시 수도꼭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? 네, 여기 아까 수도꼭지 그림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. 실제로 이렇게 그린 물의 그림에서는 이 안에서는 이렇게 물 분자의 구조가 마이너스, 플러스 이렇게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따라서 여러분이 전기적인 성질을 물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만약에 묻게 된다면 바로 이러한 물 분자의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. 만약에 어떤 대전된 도체로 만약에 물 근처에 가까이 간다면 물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. 이것은 물 분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런 구조적 특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우리가 실제로 여러 가지 과학적인 현상들은 그 원리를 파고들다 보게 되면은 좀 간단하게 끝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미시의 세계, 아주 작은 단위까지 또 이해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. 물론 그렇게 깊이까지 잘 몰라도 전기를 이해하는데 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그 내용을 잘 관찰하게 된다면 전기를 배우는데 조금 더 재미있는 즐거움을 여러분께 선사해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수도꼭지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